희박하지만 가능한 임신 중 임신. 임신 중이시라면 또 다시 임신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오븐에 빵을 굽고 있는 중에는 빵에만 신경 쓰면 되는 법이니까 남은 40주만 인고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또 다른 임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밝은 면에서 매일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신은 성관계 후 유전 형질을 지닌 두 개의 생식세포, 즉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면서 일어납니다. 이 수정으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수정란은 배아라고 하는 세포 집합으로 분리됩니다. 배아가 약 10주 후 태아가 되면서 출생할 때까지 성장을 계속합니다. 정상적인 임신도 굉장히 힘든 일이니 이중 임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겠죠. 이중 임신 현상은 과수정이라고 하는데 임신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태아가 서로 다른 단계에서 발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궁에서 첫 번째 수정란이 성장을 시작한 이후 다른 수정란의 착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현상은 사람보다는 설치류, 토끼, 양, 밍크, 오소리와 같은 동물 사이에서 훨씬 더 흔합니다. 사람에게 발생하는 과수정은 극히 드물며 지금까지 기록된 사례는 10건 정도입니다. 최근 사례는 줄리아 그로븐버그의 사례로 2009년 그녀는 2.5주 차이를 두고 딸과 아들을 임신하죠.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몸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임신 중 호르몬 변화는 난소에서 수정을 위해 난자를 나팔관으로 내보내는 과정인 배란을 방지합니다. 또한 자궁 내벽을 두껍게 하여 다른 수정란의 착상을 막죠. 일부 배아가 어떻게 이러한 방어막을 뚫는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몇몇 산부인과 전문의는 첫 번째 배아의 착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아의 착상이 지연되면서 이중 임신을 저해하는 호르몬 증가도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배아가 착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이러한 두 배아는 이란성 쌍둥이로 관주되는데 두 개의 각기 다른 정자와 난자의 수정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성 쌍둥이와는 달리 이중 임신 상태의 태아는 각각 출산 날짜가 다르기 마련입니다. 둘 중 한 명을 먼저 낳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출산은 2명을 한꺼번에 진행합니다. 첫 번째 태아에게는 별로 큰 위험이 없지만 두 번째 태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숙 상태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조산대 나이는 형제보다 더 작고 특정 선천적 기형 및 발달장애를 겪을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줄리아 그로븐버그의 쌍둥이는 예외였습니다. 딸 질리아는 2009년 12월 24일에 태어났고 아들 허스는 2010년 1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과수정은 사람에게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중 임신 가능성은 체외 수정 IVF 호르몬을 투여받는 이들에게 더 높게 나타납니다. IVF로 가입력을 증가시키면 난소를 정상 수준 이상으로 자극해서 수정 가능한 난자보다 더 많은 난자를 배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많은 대리모들이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IVF를 투여받는 편인데 이로 인해 대리모들의 과수정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016년에는 캘리포니아의 한 여성이 중국 부부의 대리모가 되어주면서 이 부부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아이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서로 핏줄이 섞이지 않은 쌍둥이를 낳게 된 겁니다. 당연히 이런 케이스에는 법적인 전례가 없었지만 결국에는 다 잘 해결이 되었다고 하네요. 대리모와 그녀의 남편은 자신들의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고 중국 부부도 자신의 아이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참 흥미롭지 않나요? 이 이야기에 호기심이 발동해 구글을 열어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14년 구글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보 및 예비 부모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검색 엔진을 2배나 더 사용했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구글을 하루 35억 회 사용하니까 이 2배라면 상상이 되시나요? 아이를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앞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겠죠. 구글에는 모든 답이 있고요. 구글은 예비 부모들에게 보통 돈을 쓸 일이 많아진다고 얘기해줍니다. 듣고 싶어하는 소식은 아니겠지만 사실이에요.
아기가 태어난 첫 해에는 최대 910만 원 정도를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식품, 기저귀, 옷과 같은 필수품들은 결코 싸지 않죠. 게다가 육아휴직 때문에 생기는 수입 감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충분히 저축을 하지 못하셨나요? 걱정 마세요. 구글은 돈을 아낄 수 있도록 어디서 언제 옷을 사고 옷을 수선하거나 리폼할 수 있는지도 알려준답니다. 특히 이중 임신을 한 경우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쌍둥이 임신 기간이 달라 한 명은 다른 한 명보다 조금 더 작을 수 있으니까요. 큰 아이 옷이 작아지면 작은 아이에게 물려줄 수도 있겠죠. 구글에서 임신한 상태에서 임신할 가능성에 대해 찾아보시기 전에 일단 답을 알려드릴게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IVF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IVF를 맞는 경우라 할지라도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임신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꼭 문의해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과 함께 라마즈 호흡 수업을 듣는 산모 친구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밝은 면과도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또 만나요.